어제 조카가 있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만 한 말이 있어요. 머리를 쳐다보더만 왜 이모부는 머리를 위에 다 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 다 깎으니까 못생기네. 머리 더 기르면 뭐 머리 깎아서 못생겼다나. 머리 빠진 걸 머리를 다 깎았다고 생각하네. 여기 보더만. 그래서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머리를 다 깎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정리하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정리하고 책 봅시다.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해서 계약을 알선을 했죠. 중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청구하는 것이 보수죠. 중개보수죠. 그럼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보수 규정은 중개대상물마다 다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주택하고 주택 외로 구분해서 2개로 딱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한 개 질문.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뭐하고 뭐로 구분하여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 개 질문. 주택은 건축물이죠. 대지가 있나요 없나요? 주택에 있는 부속 토지까지만 주택에 포함. 나대진 토지가 아니고 주택에 있는 부속 토지까지는 어디에 포함? 주택에 포함. 요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어디? 주택 외요. 나대진 토지 있죠. 상가 건물, 뭐 공장 건물도 있겠죠. 임목이나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어디에 속한다? 주택 외. 두 번째 질문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규정은 나누고 있는데 공통 규정을 보니까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공통이에요. 주택도 기본은 어디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주택 외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차이점 보니까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조례,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주택 외에 가보니까 주택 외의 대상물에 대한 조례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단 말이 없어요. 연결력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부속토지 포함하면 어디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 넣고 조례하면 틀린다. 이렇게. 공통 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각각 받아야죠.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0.9%, 0.8%, 0.9%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건 쌍방이 합산하에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방으로부터 받는 것인가? 쌍방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0.9, 0.8, 0.9는 쌍방이 합산하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있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교환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대금이 있나요 없나요? 교환하는 물건 가액 있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아닌 임대차나 전세권 설정 계약 있죠. 저당권 설정 계약처럼 매매 교환 빼고 나머지는 보증금, 전세금 있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라고 주택이면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나누어서 2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주택 외에 가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없고 매매든지 교환이든지 임대차이든지 거래 계약의 유형은 구분 없이 한 개만 있더라. 거래 금액의 0.9, 1,000분의 9. 주택 외에는 매매도 몇 프로? 0.9, 교환도 0.9, 임대차도 0.9.
요 범위 내에서 주택은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조례가 있다. 그 말은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게 되는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있겠죠. 요율 한도액표를 만들어서 가게에 게시하라 그 말입니다.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나오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요율 한도액표 보고 계산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0.9% 나오면 주택 외에는 무조건 얼마? 0.9 이내에서 조례가 없죠. 없으니까 0.9 이내에서 기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택 외에 나오면 두 번째 연습하실 말이 뭐예요? 부동산 하시는데 상가 매매 교환 임대차, 토지 매매 교환 임대차 나오면 몇 프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0.9%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잘 아시겠지만 토지나 상가는 저희가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쓸 때 0.9% 주셔야 됩니다. 던져보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이면 알겠습니다 하겠죠. 예? 그러면 접수장에다 0.9% 적어요. 우리처럼 공부한 사람이면 0.9% 줘요? 협의사항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0.9% 손님 우리가 손님들 들어가면 부동산에서 뭐라 해요? 0.9% 아시죠? 하면 뭐요? 0.6%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손님이 귀합니까? 물건이 귀해? 우리가 값이야. 손님이면. 매도인은 안 팔리니까 0.9% 드릴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아마 1% 드릴게 해야 좀 더 보수 좀 더 드릴게 하면 우선순위가 물건이 좀 밀려있을 거 아니야? 위에 땡겨서 우리 걸 먼저 팔아줘요. 아니 법정 보수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물어보고 150만 원에 200만 원 드릴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팔아줘요.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 어디 나오는 말이라고요? 주택 외. 가게에 게시하게 되는 요율 한도액표 안에 주택이면 거래 금액별 요율과 한도액표가 있겠죠. 주택 외에는 이런 표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게시하는 요율 한도액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 주택 외에서 이렇게 몇 프로 비어 있다고. 표는 구체적으로 주택처럼 요율 한도액표는 없는데 가게에 게시해야 손님이 볼 거 아니야? 그럼 몇 프로? 0.9% 이내에서 앞으로 개업 공인 중에서 네가 이런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0.9% 이내에서 네가 앞으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결정해서 어디에 적으라고? 비어있는 요율 한도표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 갑개업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내가 중개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0.7만 받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여기 적으라 그 말이죠. 0.7로 적었다면 요율 한도표에 명시가 돼버렸죠. 그럼 이건 0.7은 초과에 받아서는 안 돼요. 보통 가게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주택 위에서 몇 프로 적겠나요? 0.9% 적어놓고 뒤에 나중에 협의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것이 주택 외에는 원칙 몇 프로인데 0.9%인데 주택 외 중에서 매매 교환이면 0.5%만 받아야 되고 임대차 등이면 0.4%만 받아야 되는 것이 딱 한 개 있죠. 물건이 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실제 오피스텔의 구성 요소를 보고 하니까 실제 용도를 보니까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입식 부엌도 있고 전용 화장실, 목욕시설 다 돼 있고 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오피스텔인데 전용 공용 학교 아닙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요 요건을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매매 교환이면 몇 프로만 0.5만 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0.4만 요 요건을 갖춰야 0.5, 0.4요. 모의고사는 이 요건 주고 전용 면적이 90이다. 90. 요 요건을 넘어섰죠. 그러면 요 요건 관계없이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이다. 협의. 여기 이제 기본 지문입니다. 세 개요. 중개 대상으로 대한 중개 보수는 1. 뭐하고 뭐로 구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
주택에는 뭐 포함? 부속 토지 포함 여기 한 개 지문이고 주택은 시도 조례가 있다. 여기는 조례하면 안 되고 주택만 매매 교환 0.9 임대차 0.8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죠. 여기는 구분하여 정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0.9를 기억하시고 여기 0.8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중개한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은 몇 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은 거래 당사자로부터면 곱하기 두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임대인으로부터 하면 1방이 0.8이죠. 임차인 1방하면 0.8이지만 당사자 거래 당사자로부터 하면 두 사람 다죠. 곱하기 2니까 1.6 아시겠죠? 요거 0.8 1.6 나눈 거하고 주택 외이면 원칙은 몇 프로? 최고 한다면 0.9요. 기억하셔야 돼. 협의한 요율이 주어질 수 있나 없나요? 협의한 요율 0.6을 0.6 곱해야 되고 명시한 요율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명시한 요율이 0.7이면 최고하면 0.7이요. 이거 유의하셔야 돼. 자, 중개한 물건이 단독 소유 건물인데 택지개발지구에 가면 상가주택 많이 보시죠? 여기 근처에 울산에 있나? 거기 가면 3층짜리 건물지나고 1층에 술집 쫙 깔아놓고 2층에 뭐 3층에 주인집 살거나 상가주택 있죠? 단독 소유 건물입니다. 3층에 주택, 2층에 주택, 1층에 상가로 쓰고 있다고. 3층만 주택, 2층 상가, 1층 상가 이렇게 복합이죠. 요 건물에 대해서 통으로 매매 임대차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통으로 매매 결 임대차하면 이 건물을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것인가? 어쨌든 단독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로 그랬다면 중개 대상으로 대한 보수는 뭐하고 뭐로 구분할 뿐이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할 것인지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 기준은 전체 건축물 면적이 있겠죠? 건축물 면적 대비 주택 면적을 따져봐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것처럼 3분의 2가 주택이죠.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으로 하시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어서 이것처럼 주택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죠.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면 안 돼요. 지문에 나와버리면 그냥 오하고 넘어가는 게 이 지문이에요.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된 경우 중개보수 계산 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틀렸어요? 각각 구분이 아니고 주택과 주택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하든지 주택 외로 하든지 한다.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지금? X 주택에 대하여 매도인 A하고 매수인 B 간에 개업 공유에서 갑이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주택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조례 보고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매도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팔기는 팔았는데 이사갈 목적이 아니고 계속 살 목적이고 매수인도 매입했는데 입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어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개업 공유에서 갑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할 수 있죠. 그러면 동시에 두 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물건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물건 X주택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매도인이자 임차인이고 매수인이자 임대인이죠. 동시에 두 건이 이루어졌죠. 뭐만 계산한다? 매매건만 계산해야지. 각각 받으면 초과수수. X주택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 한 건 했죠. 이제 야가 이사 갔어요. 나중에 부동산 하시면 이사 갈 목적이고 야는 투자 목적이면 집이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중개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매매 한 건 했죠. 이사 나갔으니까 집이 비어있죠. 임대인인 매수인인 B하고
시간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고 갑이. 물건은 같아요. 사람은 매매 계약 당사자는 A와 B, 임대차는 B와 C이죠. 그럼 보수 받을 때 매매 계약한 매도인에게 매매권 받으면 되고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권 받으면 되죠.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한 매수인이자 임대인에게는 사람이 다르니까 매매권하고 임대차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조건이 주어지면 나머지 3분의 2는 주택 외구나.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주택 외로 결정됐죠.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뭐만? 매매권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게 했다. 주택 면적이 3분의 1 주어지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같은 거 아닌 것만 보면 되죠. 사람이 같으면 뭐만? 매매권만. 사람이 다릅니다 하면 각각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에게. 됐죠? 잘 나왔던 문제가 계산 문제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 계산은 임대차 계약인데 주택에 올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죠. 월세 없이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해야 돼. 은행 인제가 싸니까 요즘에 뭘 받아요? 월 단위 차임에 월세 받죠. 월세가 있는 임대차이면 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 곱하고? 100을 곱하죠. 보증금하고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 가지고 중개보수 계산하는데 다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이요 미만이요? 약자 보치지요.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인 경우 5천 이상인 임대임차인보다는 약자죠. 5천 이상이면 100을 곱한 금액 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이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천만 원이다. 월세가 30이다.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면 5천 미만이면 100을 곱한 4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월세 곱하기 70을 적용해요. 그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에 곱하기 70이니까 총액이 얼마? 3,100만 원 가지고 계산하라 이렇게. 5천 미만인데요. 이게 또 착시요. 합산한 금액이 5천 이상인 경우 70 곱한다. 약자 보호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5천 미만인데 70을 적용한다. 교환할 수 있나요? 없나요? A 소유 전원주택하고 B 소유 아파트를 교환할 수 있죠. 야는 R을 기억해서 더해지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은 노후생활 때문에 전원주택 구하고 교환 계약 많이 하죠. 그러면 금액이 4기고 4기면 똑같으니까 4까지 가면 되죠. 전원주택을 좀 잘 적어 땅값이 5억 아파트 4억 이렇게 교환할 수 있나 없나요? 교환하는 물건 간의 거래 금액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뭘 가지고 하는가? 대상물 가액 중 큰 대상물 5억 가지고 합니다. 평균 내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평균 낼 줄 몰라요. 그냥 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개 보수 계산 이 정도입니다. 안 어렵죠? 그럼 올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 집을 팔아보시라고 부동산에 가서 아니 그 연습하셔야 돼. 아니면 친구끼리 내 아파트 얼마 팔래 해가지고 팔아보시고 전세는 그 연습해야 이게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문제 풀어가야 내 거 아니에요. 내 집을 팔아보시라고. 너무 비싸 팔지 말고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소장이라 생각하고 팔아준다 생각해 보수 받아야지. 같이 살아도. 왜 하는 거라고 당신은? 부부가 아닌데 왜 하노? 자, 책 봅시다. 자, 178페이지. 박스 밑에 중개보수 한도 있죠. 1. 주택 동그라미.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2. 주택 외 동그라미. 1번 기억에 주택 포함.
부속 토지 포함까지 밑줄하시고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밑줄 어디에 정하고 공통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공통이라고 그랬죠. 뒤에 나올 말이 차이가 있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밑줄하시고 조례 동그라미.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무소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어디 조례요? 특별시, 광역시, 남구 이렇게 시군구 조례 아니에요?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셋째 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은 주택 동그라미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 각각 받되 원칙이죠. 뒤에 중요한 말이 누구로부터 일방 동그라미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매매 교환 밑줄 1,000분의 9 밑에 0.9% 매매 교환이면 주택 매매 교환이면 1,000분의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이니까 매매 교환 빼고 전세권 저당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등일 때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밑에 0.8% 이내로 한다. 그걸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죠. 0.9, 0.8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각각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구체적으로 셋째 줄 뒤에 그러므로 의뢰인 쌍방 모두를 중개하였다면 주택 매매 교환은 몇 프로? 1.8. 모두를 중개했다면 임대차 주택 임대차이면 일방이 0.8이니까 1.6. 그죠? 이번에 주택 외에는 차이점만 비교해서 체크해 두시면 돼요. 기억의 주택 외 밑줄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지. 뭐가 없어요. 시도 조례 X죠. 국토교통부령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중개 보수를 오피스텔과 그 밖의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주택 외는 원칙은 몇 프로인데? 0.9%인데 밑에 오피스텔 있죠. 첫째 줄 뒤에 전용 동그라미 85 이하 공용 학교가 아니고 전용 85 이하 요건이 상하 수도시설,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추었다. 그 요건이 갖추면 매매 교환이면 얼마? 옆에 페이지 일방 동그라미 하시고 매매 교환이면 1,000분의 5 0.5% 임대차 등이면 0.4 요 범위는 요건을 꼭 따져서 85 이하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그 밖의 주택이면 몇 프로? 전용 85 초과이면 범위를 넘어섰죠. 뒤에 토지 상가 건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의 보수는 몇 프로?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됐어요? 미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밑줄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보수 요율 주택 외 요율 몇 프로? 0.9죠. 범위 안에서 중위줄에 보세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요율 환대의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이기 때문에 요율 환대의 표가 없기 때문에 가격에 제한한 요율 환대의 표에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되고 명시했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적용해서 1번 기억 체크하시고 잘 나옵니다.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개 대상물 괄호 주택 밑줄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뭐가 기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금까지 시군구를 나누거나 특광로 나눌 때 다 기준이 뭐인가? 중개사무소가 다 기준이에요.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뭐 기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부칙의 업무 지역은 특광도죠. 뭐 기준? 중개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또 조례인데 어디 조례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이지 중개 대상물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택 소재지 하면 안 돼요. 기본 기준을 잡는 게 잘 나온다. 밑에 디귿 있나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하면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된 건물이구나.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그럼 당연히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한대. 그래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넘기시면 그 표가 그대로 주어지고 표 보고 계산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계산을 두 개만 해봅시다. 주택에 대한 매매 가격,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조건이 매매 대금이 1억 5천이다. 주택 매매 가격이 1억 8천이다. 두 가지만 해봅시다. 그 표 있죠, 표. 주택 매매 가격이 1억 5천이면 요율이 몇 프로? 2억 미만이죠. 0.5%. 거래 금액이 주어지면 표에서 보신 요율 곱해서 나온 75만 원 있죠. 여기 요율 곱해서 나온 산출액이라 해요. 요율 한도액표니까 요율만 정한 것이 아니고 뭐 돼 있어요?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이죠. 산출된 금액하고 요율 한도액표는 한도액을 비교해보니까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추가하지 않죠? 그 얼마? 75만 원 확정되었죠. 요거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0.9 이내에 정한 이 0.5가 일방이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일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해 놓고 문제 가서 이제 문제 물음표 앞에 묻는 것이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매도인으로부터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하면 두 사람 다를 말하네. 75만 확정됐죠? 곱하기 150만 원 이렇게.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 75. 매수인으로부터 얼마? 75. 일방을 묻고 있는가 쌍방을 묻고 있는가를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네? 이건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봐도 틀린 지문이 아니겠죠. 75만 원 받으면 되죠? 매매가가 1억 8천이야. 0.5%죠. 산출된 금액이 90만 원이죠. 이제 90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한도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니까 한도액 초과하면 초과수수니까 얼마? 80만 원. 이거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총액하면 160만 원.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80만 원. 어려운 거 아니죠?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이다. 주어지면 곱하기 얼마? 벌써 70이 나와요. 100을 곱해놓으니까 총액이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이면 70 곱해요. 5천만 원 미만일 때 70이지. 5천만 원 이면 이상이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라 그 말이죠. 봐요 밑에. 임대차에서 5천만 원 이면 몇 프로? 5천 이상 1억 미만이니까 0.4죠. 산출된 금액 2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30만 원. 얼마 받아요? 20만 원. 거래 당사자 총액 40만 원. 임대인 20. 아시겠죠? 그 표를 보고 하시면 되고 주택 외에는 이 표를 봐야 안 봐요?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동일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뭐만? 매매만. 밑에 시험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조례가 쭉 주어져. 물건이 이미 뭔데? 주택 외인데 조례 봐야 안 봐요? 보시면 안 된다고. 최고 한도에 가면 몇 프로 기억하시고 0.9 기억하시고 그거 가지고 곱하셔야 된다고. 밑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보고 그거 보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주택이면 이것처럼
3분의 2가 주택인 경우 나면 전체 건물이 뭐? 주택이니까 조례법 계산해야 되죠. 주택 면적이 3분의 1 주어지면 전체 건물은 다 뭐구나. 주택 외군하면 밑에 시험 문제표에서 조례 몇 프로 주어줘도 이거 보고 하시면 안 돼. 문제는 최고 한대 물으니까 주택 외니까 몇 프로? 0.9% 기억하시 0.9% 곱해야 돼. 3분의 1이 주택인 동일 당사자가 매매 포함한 동시에 계약을 이루었다. 박스에 매매 대금이 1억 이렇게 주었어요. 1억. 최고 한대가 얼마? 주택 외잖아요 지금. 0.9%죠. 9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감정을 한번 더 봤어요. 합의한 금액, 약정한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주어졌다고. 얼마 받아요? 합의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잖아요. 이거 받으면 안 돼. 얼마? 90만. 한도 초과한 약정의 효력을 배우셨으니까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배우셨죠? 밑에 4번의 중개보수 계산. 1번의 매매는 뭐만 가지고 해요? 매매 대금 가지고 하면 되죠?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왔던 것이 2번입니다. 분양권 밑줄.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성되었나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어 지금. 총 분양 가격이 4억 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매수인하고 개업공인 중에서 갑을 통해서 분양권은 등기했나요? 전매를 하죠. 분양권 전매 계약을 갑이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갑이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중개 보수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 가져갈 것인가. 총 분양 가격이 4억인데 매도인이 분양권 전매 계약할 때까지 납입한 금액 보니까 계약금 4천만 원 넣었겠죠. 분양권 전매 계약할 때까지 매도인이 납입한 중도금 합산을 보니까 1억 납부했다고. 1억. 이게 이 아파트가 자이 아파트고 입지가 좋고 주위에 공원도 있고 학군도 좋아요. 피를 3천만 원 붙였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합의해서 분양권 전매 계약 이루어졌죠. 분양권 전매 계약 시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은 4억이다. 4억 3천이다. 1억 4천이다. 1억 7천이다. 1억 7천이죠. 이게 아파트 4억짜리를 해봐야 다 완성된 아파트 4억짜리.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할 때 매매 대금이 4억이다는 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산액이 4억이다 그 말 아니야? 그 말은 매도인이 누구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수수 받게 되는 총 대금이 4억이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분양권은 아직 완성되기 전이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얼마 받고 파는지 그거 보시면 되네. 얼마 받아요? 4억 받고 팔아요 지금? 완납되지는 4억이 아니고 지가 납입한 계약금 받아내고 중도금 받아내고 주기로 하면 요 프리미엄 요것만 받고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총 분양 가격이 기준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계약 시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뭐 프리미엄만 합산한 금액이지 총 분양가만 안 돼요. 그거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분양권 전매 중개한 경우 분양권의 거래 금액은 이미 기자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 더한 것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분양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주택 분양권은 주택 보고 계산하면 되고 상가 분양권은 상가니까 몇 프로? 0.9%에서 협의를 받으면 되죠. 3번에 동일한 대상물 밑줄.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이면 뭐만 받으라? 매매권만 받아요. 합산한다든지 매매와 임대차 평균한다든지 그러면 아니고 임대차는 버리고 뭐만? 매매 계약금만 계산합니다. 밑에 기출지문 분석은 바로 위에서 본 것이고 밑에 교환이 있나요? 교환이면 뭐 가지고? 큰 대상물 가액 가지고 합니다. 넘기시면 임대차이면 차임이 없다 그 말은 올 전세다 그 말이네.
그러면 보증금 가지고 하면 되죠. 시험은 두 번째 나오겠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이 얼마 곱하고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하죠.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합산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뒤에 뭐요? 미만이의 약자 보채. 미만인 경우 얼마? 70 적용한다. 5번 중개보수 지급시기 밑줄 하시고 잘 나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첫째 줄 밑줄 하시고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 시험은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계약서 뭐 작성이 완료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비는 넘겨보시면 부담자가 184페이지 실비 부담자 있죠? 실비는 위에 항목 있죠? 밖에 있어도 그 항목으로만 받아야 돼요. 그 항목 이외에 항목 받으면 초과 수수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실비도 초과하에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기준은 위에 그 표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실비 부담자는 박스 밑에 두 개로 딱 쪼개져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 네가 대야 한다. 그제 가다가 네가 내야 한다면 차세월 할 거 아니야? 누가 부담해요? 매도 임대. 그 한 개만 기억해요. 오늘 배우신 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누가? 매수임차. 그렇게 하시면 돼. 문제 있죠? 진도가 이래가 되겠나? 자,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185페이지. 개업 공인 중에서의 중개보수 밑줄 틀린 것.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없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약정이 없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죠?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고 맞아요? 주택 위에 넣고 시도 조례 만들고 쌍방 각각 받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해지되었다. 받을 수 없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하고 주택 밑줄 사무소 소재에 다르면 계산할 때 어디 조례 기준? 사무소지 주택 소재지 하면 안 되고 넘기시고. 이번에 일방 동그라미 문제 조건이 일방이 주어졌어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및 거래 금액의 계산. 틀린 것. 몇 회 문제예요? 1. 주택 임대차. 주택이고 임대차이면 일방이 얼마? 0.8이죠. 거래 금액이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 맞죠?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 받게 되는 총대금. 총분양가하고 총대금 다른 거예요. 총대금은 매매대금, 총매매대금 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이 주는 돈이 총매매대금 아니야? 여기다 총대금 하게 되면 뭐예요? 총분양가가 아니고 분양권 전매 계약 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 프리미엄 합산한 것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총대금. 맞아요? 교환은 큰 거 가지고 한다 그랬죠?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뭐로? 주택. 전용이 85제곱 이하 상하 수도시설 입식 부엌 갖췄죠? 매매 교환은 몇 프로? 1,000분의 5, 0.5. 임대차는 1,000분의 4, 0.4인데 임대차 해놓고 1,000분의 5 하면 틀렸다. 3번에 개업 공인에서 갑 2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의 매매 중개 밑줄.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주택 을의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으로 계약기간 2년 임대차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개업공에서 갑이 을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한도액의 차이는 온갖 걸 다 내죠. 지금 을 소유 주택을 매매 중개한 경우하고 임대차 중개한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 금액은 차이가 얼마인가 그 말입니다. 매매가가 얼마요? 6천만 원. 밑에 보시면 요율이 몇 프로? 0.5%. 3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30만 원 받으라 그 말이죠. 임대차가 보증금 얼마요?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이죠. 1,500 더하기 월세가 있으니까 30 곱하기 얼마? 100을 해봐야 4,500밖에 안 되죠. 5천 미만이니까 100을 곱한 4,500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월세 곱하기 얼마? 70이니까 37, 21 총액이 얼마? 3,600 가지고 하죠. 3,600이면 임대차 3,600이면 요율이 몇 프로? 0.5%이면 18만 원 나왔네. 매매가 얼마? 30만 원. 임대차가 얼마? 차이는 얼마? 12만 원. 여기까지밖에 못하게 진도가 이래가지고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정리 좀 합시다. 뭘 배웠어요 오늘? 칠금쟁이. 그 다음에 기억이 없다. 앞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배우셨고 오늘 몇 개 못 배웠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매년 시험 나누는 건 아닌데 계약이 깨졌을 경우 이미 써버린 돈을 안전하게 반환해 주기 위한 규정이죠. 제목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까지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만 할 수도 있고 최대 어디까지? 잔금을 예치 명의자는 시험에 꼭 나와요. 이 조문이 나오면 몇 사람?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죠? 누구는 예치 명의자 될 수 없어요. 거래 당사자는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예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단 말은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치 권고에 합의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누가? 원래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매도 임대인은 급하면 미리 수령할 수 있죠. 수령한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반환을 보장해야 되니까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주고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죠. 예치권고에 합의한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불러주는 예치명의자 중에서 딱 찍어서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당신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예치관리 의무가 있다 없다? 이제 계약금 등의 예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죠. 그러면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이고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죠. 안전하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해야 되죠. 설정했다면 정서서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다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누구한테 뽑아줘야 돼? 매도인에게 뽑아줄 때 아니면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인출 사유가 발생되면 동의 방법 등에 대해서 약정해야 한다. 그죠? 누구 명의일 때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7금지 규정은 예외가 없다. 강행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다. 1, 2, 3, 4, 5는 1-1
5, 6, 7호는 3-3. 7금지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할 수 있는 줄여서 이미 등록 취소이고 소속이 7금지 위반하면 자격정지이고 1호는 중개대상물 5가지 매매업 행위는 금지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 쪽에서 읽을 줄 아셔야 되고 매매업을 금지하지 매매는 가능합니까? 매매는 가능해도 한 건이어도 누구하고는 직접 하지 말고 매도, 매수, 중개의뢰인, 임대, 임차, 중개의뢰인처럼 가게 일을 맡기로 온 중개의뢰인과는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한 건이어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죠. 누굴 통해서 하라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수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고 직접 거래는 누구를 보호하자고요? 중개의뢰인 보호처이기 때문에 소유자만 의뢰인이 아니고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이 된다. 쌍방 대리는 예외가 없죠.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중개의뢰인에게 매각한 것은 친척 소유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매수 의뢰인에게 매각한 것은 쌍방 대리했나요? 배우자 소유 1방만 친척 소유 1방만 대리했고 직접 거래가 아니죠. 그건 금쟁이가 아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것은 금쟁이죠. 형벌이 얼마? 1-1. 중개보수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지만 한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예외가 없죠. 부도 처리되었네, 반환했네, 재산상 손해 발생되지 않았네 해도 이미 뭐 했다면 초과하여 받은다면 예외가 없고 초과하여 받은 경우 강행중 위반이죠. 처벌되는데 무효로 돌리는 부분이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여 받은 부분만 무효이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겸업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인 대상물 자체의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상 뿐만 아니고 가격도 중요사항이죠.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 그렇지 않은 것은 예외가 없다. 매도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도 의뢰 가액은 매수인에게 중요사항이죠. 그 가격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짜고 매수인에게 숨긴 채 높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금쟁이 위반이죠. 중개대상물인 임야가 이미 개발 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은 금쟁이 위반이죠. 5호는 주택법에서 입주자 저축청소처럼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대상인 양도알선이 금지된 정서는 일체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정서 대표 선수 입주자 저축정서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도 금지, 매매를 의뢰도 금지죠. 금지가 되는 정서이기 때문에 교환을 매매 교환 중개도 금지고 매매업도 금지면 특정 동호수 장래 건축될 특정 건물, 특정 아파트 수분양자 이게 다 뭐예요? 분양권은 금지가 되는 정서가 아니고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작성해둔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분양임대 관련 정서가 아니고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 계약을 따온 게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예외가 없죠. 민법에서는 대리권 소유한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 안에서야 가능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건 좀 전에 했고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다면 중간자 개인의 전매 차익은 따질 필요 없이 투기 조장이죠. 투기과열지구처럼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중개하게 되면 투기 조장이죠. 됐어요? 요 정도 합시다. 복수. 수고했습니다.